랩트 하트 벤팅의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캐비지 수술 동안 이제 에올틱 루트 카디오플레지아에서 있는 이 캐놀라를 통해서 벤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올틱 루트 벤팅의 이제 어떤 제한점은 이 보시면 이제 카디오플레직 그 솔루션이 주입되는 동안은 이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고 라인이 하나로 돼서 이제 Y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고, 에올틱 리거지테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랩트 하트로 지나치게 이제 많은 양의 혈액이 되돌아온다면 이 카디오플레직 솔루션 주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이 벤팅을 시행한 다음 계속해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캐비지 과정에서 이 라이트 어퍼 풀말 베인을 통해서 이제 LA나 LB에 이 벤팅이 그 할 수 있는 벤트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LB에 카테터를 삽관을 해서 직접적으로 벤팅을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라이트 어퍼 이제 풀마리 슈페리어 풀마리 베인을 통해서 LA라던가 아니면 이 마이트랄 밸브를 지나서 이제 LB에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을 이제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어퍼 풀마리 베인을 통해 삽관된 이제 카테터가 LA에 위치해서 이제 벤팅을 시행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헤모로지와 이 마이오카이 인저리의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 레프트 벤트리클 APX를 그냥 뚫어서 직접 삽관하는 경우는 거의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 PA 벤팅을 이제 시행하는 경우 이제 마이트랄 밸브의 기능을 잘 하고 이 에올틱 밸브 인서피션시가 있는 경우에 이제 랩트 벤트리큘라 디스텐전을 이제 예방하지 이제 못할 수가 있습니다. PA 벤팅은 보통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이 시행되는 모든 벤트는 이제 석션에 연결된 롤러 펌프 또는 아니면 사이폰 아니면 뭐 네거티브 프레셔를 걸어서도 할 수 있고, 이 흡입된 블러드는 이제 카디오토미 리저버로 다시 이제 리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벤트 카테터의 팁이 이제 벤트리클의 위치에 있을 때 이 지나치게 높은 이제 석션 또는 이제 벤트리클의 이제 컬랩스와 이 트라우마를 일으키게 되고 이 에어의 유입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지나친 석션은 이 다 어디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뭐 SBC든 IBC든 아니 뭐 벤트든 뭐 다 이 지나친 석션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에올틱 루트 벤트도 수술이 다 끝나고 이제 ACC 업한 다음에 이제 루트로 해서 벤팅을 시행을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카테터보다 더 많은 허용 그 프레셔 로스보다 더 증가된 압력을 석션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자체로 또 에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A 밸브를 꼭 사용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제 공기의 유입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벤트 석션 상태에서는 이제 벤트리클에 이 오버 디스텐전의 위험성이 생기고 이 수술 시야의 확보가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이렇게 라이트 어퍼 이 풀마이 베인을 통해서 이제 이쪽 LB에 보통 위치하거나 LA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상태가 잘 이제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제 혈액이 유입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컬레터럴 플로우 아니면 뭐 데베시안 베인이라던가 뭐 아지고스 베인이라던가 이런 베인을 통해서 계속 LB로 혈류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거를 하지 못하면 물론 오버 디스텐전도 위험이지만 이 수술 시야 확보가 되지가 않아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하는 동안 지속적인 이제 조절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절대로 이제 컬랩스를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거 컬랩스를 안 시키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줄이거나 계속 조절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웨이 밸브를 설치를 해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롤러 펌프를 이용한 석션을 이용하기보다는 이제 그래비티, 이제 사이펀 드레니지를 이용하는 이제 서전들도 있다고 하는데, 거의 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오신 선생님하고 수술을 했었는데 이 방법을 사용을 하셔서 저도 한번 써봤는데 뭐 괜찮긴 한데 좀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이거보다는 이제 롤러 펌프를 사용을 해서 지금 주로 거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랩트 하트로 되돌아오는 혈액량이 많거나 이제 에어락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적절한 드레니지가 이 사이폰 이펙트의 단점이죠. 이제 에어락이 되게 되면 이제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또 드레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서킷은 이 벤트 카테타에서 연결되는 라인을 이 Y로 만들어서 이제 롤러 펌프를 이용한 석션하고 이제 그라비티를 이용한 석션을 동시에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만큼 벤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라비티로 하든 어떻게 뭐 석션을 롤러 펌프를 이용한 네거티브 프레셔를 이용해서 석션을 하든 간에 그만큼 중요한 하나의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중요한 벤트를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이 심폐기 쪽에서도 이 체외순환사들이 이 정확하게 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롤러 펌프만을 이용한 이제 벤트 석션에서 이제 롤러 펌프 전단에 이제 원웨이 에어 벤트를 이용해서 이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벤트입니다. 에어 벤트를 이렇게 롤러에 이제 라인이 감겨져 있고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쪽이 네거티브가 걸리게 되고 이쪽에 포지티브가 걸리게 되죠. 그럼 이쪽에 이제 원웨이 밸브를 하나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들어오는 네거티브 프레셔가 형성이 되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이 카테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라인 전체가 컬랩스가 되는 겁니다. 이 라인 전체가 컬랩스가 되면서 여기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자체의 에어를 형성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에어 벤트를 설치를 해서 이 부분은 여기가 컬랩스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는 컬랩스가 되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웨이 밸브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쪽에 무슨 원인에 의해서 컬랩스가 흡입이 되지 않을 때 이 롤러가 컬랩스가 되게 되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 공기를 같이 주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컬랩스가 되지 않고 혈액은 빨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좋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웨이 밸브는 어떻게 사용을 하든 간에 꼭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뭐 벤팅, 랩트 하트 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컴플리케이션들을 보면, 이 랩트 벤트리클의 이제 벤팅에 있어서 벤팅이 이제 부적절할 경우에 에어가 이제 랩트 하트로 들어가서 이제 시스테믹 에어 엠볼리즘을 이제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어느 부분에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냐면, 이제 수술이 이제 모두 끝나고 나서 이제 열려있던 뭐 septum이라던가 이런 걸 다 닫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에어가 다 100% 제거되지 않게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벤팅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심장이 이제 박출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순환 과정에서 이제 에어가 이 에올타를 통해서 나가지 않도록 이제 여기 에어 벤트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LV 벤트도 하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이게 정확하게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이게 박출을 하는 순간 이 라이트 벤트리클이 박출을 하면, 이제 박출을 한다는 건 혈액을 밀어낸다는 소리고, 그럼 혈액을 밀어내면서 이제 풀모나리 이제 베인에 갇혀져 있던 혈액이 이제 에어가 이제 LA를 거쳐서 LB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공기들을 이 에올타를 지나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벤팅의 그 펑션이 정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 LB에 들어가 있는 이 벤팅과 이 이제 에올타에 있는 이 벤팅이 서로 잘 유지가 돼야지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랩트 하트 볼륨이 적을 때 이제 벤트를 삽입하거나 제거할 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볼륨이 없을 때 이 풀마의 베인을 열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기가 이렇게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뭐 이 프로시저인데 이 벤트를 넣기 이제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항상 벤트를 삽관하기 전에 이제 심장의 볼륨을 혈액을 채우자 드레인이 완전히 돼 있는, 이렇게 드레인이 완전히 돼 있는 상태에서 심장의 볼륨을 채우는 겁니다. 채워서 이게 만약 여기서 이제 여기를 열었을 때 피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채우고 이제 벤트 카테테를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심장의 볼륨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런 위험성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과도한 석션은 심장 내 이제 캐비테이션을 발생시켜서 이제 그 자체 내로 공기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 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벤트에 중요한 점이 있는데,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에어는 랩트 에이티륨이나 에올타에 있는 이제
이 펄스트링 수쳐, 이제 뭐 이렇게 펄스트링을 이렇게 해가지고 왜 카테터를 집어넣고 얘를 이제 조이게 되는데, 이 주변을 통해서 이제 유입이 될 수가 있고, 네가티브 프레셔에 의해서 이 캐비지 수술하는 동안 열려있는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를 통해서 이제 리트로그레이드로 또 유입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런 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PA 벤트가 랩트 하트와 이제 풀마이 베인 속으로 에어를 밀어넣을 수도 있는데, 이제 TE로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TE는 상당히 이제 지금은 뭐 거의 루틴으로 심장수술 과정에서 수술 시작부터 수술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컨티뉴스하게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TE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에어라던가 뭐 심장의 디스텐전이라던가 어떤 뭐 가이드와이어 이런 것들이 잘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이제 환자한테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나 뭐 서전들 다 유용한 이런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저버에 이제 이런 에어가 이제 벤트리클에 유입되는 결과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들어오냐면, 이제 리저버에 양압이 형성되는 경우, 이제 VABD를 보통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 석션이 돼야 되는데, VABD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다 공기가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제 쉴링이 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네거티브 프레셔를 걸어서 이제 VABD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떤 라인에 이 VABD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부분이 양압이 걸리게 됩니다. 양압이 걸리면서 거꾸로 이렇게 이제 공기가 넘어가 버리는 이제 이런 큰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VABD를 사용할 때는 절대로 이 라인이 어디 꺾이거나 이런 거를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애초에 셋업할 때 정확하게 잘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대부분의 공기는 이 리저버에서 VABD 운영 과정에서 이 부분은 네거티브가 걸려야 되는데, 이제 양압이 걸려 버리게 되면 이 공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부분은 이 비너스 라인을 통해서 RA로 이렇게 확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게 실제 위험한 상황이고, 이래 VABD를 이제 잘 할 때 해야 되고, 롤러 펌프 이제 레이스웨이의 튜빙의 방향이 이제 잘못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거는 정말 치명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롤러 펌프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얘와 얘를 뒤집어 연결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LB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거꾸로 뒤집었기 때문에 공기를 더 여기다 집어 넣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저는 실제 봤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진짜 황당한 일인데, 이게 이제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일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이게 병원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얘기도 잘 안 나오고. 네, 이런 문제들, 심폐기 쪽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게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왜 이런 것들이 제가 뭐 보거나, 제가 펌프를 돌린 건 아니었는데 그걸 보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거나, 아니면 뭐 펌프가 꺼진다거나 수술 중에 뭐 실제 겪었던 일이고, 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들은 안 생긴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 불감증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이런 거는 무조건 생긴다고 보고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이래야지, 나는 뭐 이런 일 없었어, 뭐 이런 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괜찮지 않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나는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뭐 이런 안전장치, 이런 뭐 센서라던가 이런 걸 사용 안 해도 돼, 귀찮아서 안 해,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외국에서는 이건 100% 시육감, 이거 환자가 뭐 잘못됐거나 이러면 이런 거 설치 안 하고 뭐 그런 거 안 했을 때는 엄청난 처벌이 있는 거는 다들 뭐 얘기 들어서 아실 텐데, 우리나라는 뭐 심폐기에는 그런 권한이 없죠. 하지만 문제는 커진다는 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매번 얘기하는데, 이런 안전장치들은 꼭 사용을 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환자한테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레이스웨이 튜빙이 잘못된 경우와 그 반대로 이제 롤러의 회전 방향이, 롤러는 똑같이 잘 이렇게 방향이 이게 설치를 했는데, 롤러의 회전 방향이 이게 뭐 원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했는데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튜빙 라인을 이제 옥시네이터에 또 잘못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반대로 이거 순서대로 이 자기에 맞지 않게 플로어에 맞게 연결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것도 에어가 유입이 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이제 에어가 벤트리클로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환자한테는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벤트 카테터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벤트 라인에 이거 마찬가지로 계속 원웨이 밸브를 이게 책에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이 안 되고 이러니까 원웨이 밸브를 해서 잠깐이라도 거기에 집중을 못할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100%다 완벽하게 집중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체외순환을 하면서, 그래서 2명, 3명이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서 항상 이런 안전장치 2명, 3명이 하든 어쨌든 원웨이 밸브라던가 이런 안전장치들은 꼭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 벤팅의 다른 위험성은, 만약 이제 에올틱 이제 리거지테이션이나 이 브론키얼 블러드 플로우로 인한 이 레프트 하트를 통해서 이 상당히 많은 블러드가 되돌아온 리턴되는 과정에서 이제 시스테믹 이 티슈 퍼퓨전 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이제 시스테믹 펌프 플로우를 이제 증가를 시켜 주어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루트 벤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